자,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예비 공립유치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기획서를 설명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혹시 또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우리가 사용하게 될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강의에서 노출되는 영상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좀 변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직강을 안 하고 인강으로만 지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 전자칠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전자칠판 안에 제가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촬영 장소 또한 예전에는 카메라가 한 50m, 60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1m 앞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 화질 자체도 완전 고화질.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었던 그런 화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화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제공을 할 것이고, 여기 있었던 자료들도 전부 다 화질이라든가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마이크도 원래 여기 달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람 소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람 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밀착하는 마이크로도 바꿨고요. 머리도 약간 손을 댔고 얼굴도 약간 손을 아침에 조금 댔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자료들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검정 색깔이었잖아요, 구조화 자료가. 근데 선생님 너무 어두우실까 봐 약간 요런 색깔로 해서 색깔 자체가 좀 더 밝게 바꿔서 선생님들 강의 듣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요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에는요, 요렇게 책도 교재도 이제 한꺼번에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면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기본서를 함께 보면서 예전에 직강에서는 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땡에 몇 번째 줄을 보세요, 이 후단을 보세요, 이런 말을 일체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동일시는 무엇이고 기출은 무엇이며 전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함께 설명하고, 게다가 여기에 필기까지도 하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요. 여튼 다시 돌아오셔서 연강 계획,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가장 또 막 변화된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크게 뭐라고요? 강의 계획서 하나, 그다음 자료 설명 둘,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밀착 관리. 이번에 밀착 관리 설명하다가 그죠? 밀착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선생님들 이번에 합격률을 정말 극대화시키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밀착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강의 계획서입니다. 자, 유아교육 개론을 지금 시작할 거고요. 7주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집이 이제 1월 25일 전후로 출간이 되면 여기 개론 5주 이제 기출 문제도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 4, 5월 중순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유아교육 강론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까지도 끝낼 것이고 논술 기출도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론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쪽의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와서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 어, 고등학교 시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보듯이, 우리 또한 끝에 가서 6월 달 가서야 겨우겨우 문제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계속 문제를 접하고요. 게다가 문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선생님들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 직접 보러 오시는, 그죠?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모두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 이름은 지우고 전체적인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선생님들한테 공개함으로써 내가 이때
2월 말, 3월 초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여기서 학교 모의고사 하나 더 있죠. 학교 모의고사에서는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부하고 있구나. 누군가도 공부하고 있고 나도 공부하고 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공부했는가를 계속 중간 평가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도 보고 점수도 해서 제공을 하고 기출 문제도 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확인 문제도 드리면서 확인학습 문제도 풀고 그리고 나의 서술형 정의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써가지고 이제 인증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인증 잘 되신 선생님들한테 계속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함께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유 게시판에서는 지금 인증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24년 대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오를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계속 이런 분위기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서로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힘도 돋아주면서 경쟁을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1, 2월 달에 이제 2월 달 초, 1월 말 2월 초가 되게 되면 이제 해실이라든가 법에 대한 강의들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도식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많죠.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원본도 있고 글자도 있고 빈칸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자료가 구조화, 정의 완성, 빈칸, 그리고 백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자료는 확인학습 문제, 그리고 뭐 개론 종강 문제도 또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제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령 특강 자료도 이제 1, 2월 달에 제공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쵸?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개론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료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와 원본 자료입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자료가 요 자료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 자료에서 글자를 제외한 자료가 원본 자료입니다. 원본 자료. 그래서 가장 처음에 기본적인 자료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자료에다가 기본 자료를 두 가지로 드립니다. 한 가지로만 드리지 않는 이유가 선생님들마다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 자료를 한 면짜리로도 드리고요. 또는 이렇게 이면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대신에 작죠. 작아서 또 적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작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걸로도 뽑고 근데 나는 좀 크게 적고 싶어 하면 이런 것도 뽑고 해서 내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두 가지 종류로 제공을 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거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두 다 출력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쓰셔도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면으로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또 몇으로 해가지고 4면, 6면으로 만든 다음에 가위로 오려서 자그마한 카드로 만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각가지 선생님의 기질에 맞게 성격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출력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원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가장 선생님들의 가장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만의 요약집을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정리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제 정의를 다 적을 거예요. 승화의 정의, 억제의 정의 막 이렇게 적는데 뭐를 참고하시냐면 밑에 있는 구조와 글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작년 그 전에 있었던 정의들을 좀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정말 여기에 있는 정의 그 자체를 교육과정 A, B에 적을 수 있도록 바꿔놓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칸이 제한적이잖아요. 칸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시 요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구조와 정의 이 정의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추가해야 돼요. 뭘로 추가하면 될까요? 그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구조와 정의 완성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싹 다 뜯어 고쳤어요. 딱딱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뜯어 고쳤냐면 예전에는 이게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구조와 질문 자료였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할까에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딱 정말 이 글을 교육과정 A, B 서술형 답안에 그냥 적으면 될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통해서 판단한 이유를 적어라 이러면 뭐뭐 한 것과 같이 앞에만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에 나온 것들을 딱 적고 뭐뭐 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적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정의를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자율에 맡겼었는데 이번에는 정의 그 자체를 완전히 그냥 교육과정에 적을 그것들을 1, 2월 달부터 암기할 수 있게 딱
정말 짧아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지금 자료를 지금 여기선 작게 보이지만 선생님들 지금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보시면 이거 그냥 교육과정 AB에 그냥 적으면 되겠구나 할 정도의 키워드, 요 정도 키워드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채점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이제 구조와 정의 완성 자료입니다. 완성 자료.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여긴 딱 쓸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보면서 어디를 채워 놓으면 되냐? 여기 구조와 글자 일면 자료가 약간 요약되어 있으니까 조금 미비된 거 있으면 앞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앞에 적고 뒤에 적고 형광펜 칠하고 별표 칠하고 스티커 붙이고 하면서 나만의 자료를 또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 만든 거를 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다시 적습니다. 여러 번 적어야 되겠죠. 왜? 반복을 통해서 신의 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만의 자료들도 만들어 보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참고해서 이 빈칸에다가 여기 빈 칸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용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틀린 문제들이 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적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표식을 하면서 나만의 자료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목차죠. 그러니까 목차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구조와 글자 자료 동안 일면과 이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정의 완성 자료를 보면서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완성시켜야 되고요. 즉 반드시 정의 내용을 정교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암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돼 있긴 해요. 거의 돼 있긴 한데 앞뒤 문맥을 좀 더 정교화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만의 정의 완성 노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여기 빈칸을 또 뚫었어요. 빈칸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뭐를 공부할 수 있냐면 용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용어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물어보고 그 용어의 개념 설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만 정말 완벽하게 끝낼 수 있으면 사실 커트라인까지는 가요. 그리고 그날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냥 단순 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용어가 왜 이런 용어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용어 암기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의 암기가 결합되었을 때 선생님들은 결국 떨어질 수 없는 실력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빈칸 자료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명확한 용어의 개념을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용어 암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쭉 적어 놓는 것들이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상 발달 평가 막 나중에 가더라도 계속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숫자가 적혀져 있네요. 그죠? 그죠? 빈칸에 보니까 이거 숫자가 막 36, 20이 막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뭘까? 볼게요. 자, 구조와 정의 완성 자료도 보니까 여기에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와 아까 빈칸 번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9번, 그럼 거기에 9번에 대한 마치 그 신문지에 나오는 그 퍼즐처럼 그렇게 퍼즐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동해서 보셔도 되고 연동하지 않고 보실 거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그냥 자체만으로도 여기 답을 적을 수도 있어요. 여기 답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암기하고 다시 여기에서는 그냥 요거 적어보는 연습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빈칸을 적어보면 전체적인 선생님 안에서 구조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차 전체를 내가 써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딱 생각 안 해도 나중에 기억이 나요.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용어 자체를 딱 전체적인 구조와 지도 안에서 위치까지 확인하면서 암기를 하고 났어요. 그죠? 자, 용어 암기는 기본이죠. 용어 암기가 기본으로 되고 나면 이제 바야흐로 2번 올해 자료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구조와 이제 정의 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쫙 다 했어요. 좀 안 중요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용어를 써봐야 되기 때문에 다 넣었지만 모든 정의를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땅을 욕심을 부리면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색깔이 없는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까지는 정의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색깔을 빼놓았고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월 달까지 이것들을 충분히 반복 연습하여 가져가야 돼 하는 것들을 하늘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하늘 색깔만 모았어요. 하늘 색깔만 모아서 뭘 만들었냐면 구조와 정의 완성 빈칸 자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번에 15장인데 여기 줄여졌죠. 그래서 이게 아마 10장으로 나갔을 겁니다. 10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축약시키는 것들이에요. 축약이 되어서 처음부터 이거를 백지 쓰기를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문을 암기할 때도 점진적으로 암기하듯이 이번에 정의 쓰기도 점진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에다가 빈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답안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답안을 보면서 내가 암기했었던 서술형을 적어봅니다. 처음엔 이걸로 여러 번 연습하는 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나서 난 이게 된다. 이게 된다. 난 백지 쓰기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 자료는 제가 PDF로 그냥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패드에 놓고 아니면 컴퓨터에 놓고 여기다가 그렇죠. 적어 보는 거예요. 막 적어 보는 거. 이렇게 적어 보면서 쭉 적어 보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완성 백지까지 완성을 하면 이제 드디어 선생님의 그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선생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런 정의까지도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모든 것을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제가 한국사 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했죠? 예, 구석기, 신석기, 유물, 장소 암기하다가 예, 청동기부터 암기를 못한 거예요. 그죠? 청동기부터가 중요한데, 그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완벽하게 모든 단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서, 그 교재, 이 모든 자료들은 한 번 볼 자료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볼 자료다. 많이 볼 자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처음엔 쭉 갑니다. 그냥 가요. 가고 나서 되돌아오면 신기하게 이해가 돼요. 진짜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두 번 또 이거요. 그리고 세 번째 오면 두 번째 이거 썼는데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네 번째 오고 다섯 번째 오고 그리고 그런 용어들을 적어보고 정의를 적어보고 또 적어보면 그리고 강의를 듣고 또 들어보면 자동으로 이게 뭐냐면 암기와 이해가 상호 보완적 관계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없이 암기하는 것도 문제고 암기 없이 이해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가는데 완벽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바로 완벽보다는 이게 점진적으로 나의 영역을 처음엔 이렇게 암기했다가 그다음 이렇게 암기했다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양을 늘려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처음부터 뛰었는데 그 속도로 계속 뛸 수 있으면 뛰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속도로 계속 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컨디션 조절. 왜?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막 전력 질주 하시던 분들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꾸준하게 같은 속도로 정말 안정되게 뛰시는 분들이 끝까지 완주도 하고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공부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면 쓰러져요. 좌절한다고요. 좌절. 그리고 막 공부는 역시 힘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부가 조금 뭔가 내 책상 의자에 앉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천천히 책상이랑 친해지고 책이랑 친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게으른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서두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늘어지면 안 돼요. 늘어지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끌어올릴 테니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를 잘 쓸 줄 알았다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적어가는 것들이 이제 밀착 관리의 가장 거대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을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것들을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구조화 자료, 즉 구조화 자료라는 것들을 통해서 목차를 정리하면서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폴더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발달의 어떤 부분이구나. 발달의 인지를 들어가면 피화제와 피고치기가 있고 피화제를 들어가면 용어와 전조잡기 특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 전조잡기 특성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폴더 등을 완성시켜 드릴 것이고요. 나중에 이 구조화 자료가 머릿속에 정확히 그림으로서 도식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도식화에다가 구조화 빈칸을 뚫은 다음에 구조화 빈칸에 키워드 또는 용어를 암기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이 용어가 암기되고 나서는 그 용어를 왼쪽에 적어준 상태에서 다시 정의를 완성하면서 서술을 완성하도록 할 겁니다. 정의를 완성하고 그 정의를 완성한 것들을 구조화 원본 자료에도 써보고 그 다음에 구조화 글자 자료에도 정교화 시켜보고 그리고 구조화 백지에도 써보고 정의 완성 빈칸에도 적어보고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선생님들에게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왜? 저도
해야 하고 선생님도 해야 하고 선생님과 저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말씀드렸죠?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강의 하나 예전에 봤던 것들이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음 가장 중요한 것들 막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노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그 마음 가진 그 노력, 그 노력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지금의 열망 그거 열망 강의 언제 올라오나요? 자료 언제 올라 이 열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지금의 각오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024년 '나는 어떻게 공부하겠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각오를 세워서 설명회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나도 한번 불가능한 꿈을 꿔 보고 싶고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합격률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없던 자료를 만들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진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결과물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겠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더더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더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아갈 거라는 2024년에 각오를 다지고 선생님 또한 각오를 다지면서 카페 오셔서 다른 선생님들의 각오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각오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거기다 다른 선생님의 각오에다가 다시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 어떤 선한 어떤 영향력들이 서로 오고 간다면 선생님들의 그런 각오들이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각오를 적는 것들은 나중에 행동 수정 기법에서 배우겠지만 하나의 행동 계약으로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계약은 그 선생님들의 각오는 그 어떤 각오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선생님이 썼던 그 각오를 다시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1월 초에 이런 각오를 했었지. 다시 한번 마음 잡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글이 성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각오를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이 됐고요. 자료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됐고 확인학습 문제는 이제 어 다음 주부터 2 주차부터 제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구조화 자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자료에 보시면 각가지의 도형들이 있는데요. 요거 암기하기 어려울까 봐 아예 프린트 아웃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오각형 문제는 19년 출시, 그다음 다이아몬드는 20, 그리고 네모는 21년, 그리고 세모는 22년, 그리고 동그라미가 23년 기출 문제로 해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죠? 요게 지금 23년 문제가 없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제시가 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요 숫자는 그렇게까지 막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자료는 아니라서 지금 보시면 52에 보면 27, 25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 기출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신 기출하면 3년까지가 최신 기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최신 기출이라고 하면 2013년도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7은 뭐냐면 2012년, 97년부터 2012년도까지 기출 문제가 나온 숫자. 물론 카운팅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카운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13년도 이후에 출제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 대시 전으로 보니까 예전에는 한 문제도 계절은 2012년도까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그 이후로 한 3번 정도 언급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과거에 없었고 최근에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구나 이런 표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요. 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수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발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문제가 지금 없어서 2019년 문제가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19년도 20문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요 내용들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요. 보시면 꾹 해서 숫자가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숫자가 없는 내용들이 보시면 어디 갔을까? 네. 여기 보시면 그쵸. 자율성대 수치심은 특수해서 출제가 된 거고요. 우리는 주도성이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뜻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또 네모가 없는 것들은 특수 문제에 해당을 하고요. 뒤로 가셔서
이제 행동주의 쪽으로 가볼까? 여기 가시면 몇 번 출제되어 있는지까지도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2, 2, 2. 좀 더 많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보니까 비계 설정 같은 경우에 7번, 그리고 실제적 발달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가 언급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동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있는 숫자와 그 다음 정의 완성에 있는 것들이 숫자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료 설명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밀착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을 제가 짜드린 적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했었던 것들은, 그리고 또 선생님들 이야기 해달라고 했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은 괜히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침해해서 오히려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하는 선생님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누군가가 약간 요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은 요런 방식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들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고, 카페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기 내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일제 초수 선생님들을 기준으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들 스케줄도 지금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지금 자료로는 드렸습니다. 자료는 드렸고, 그 플래너 PPT를 다운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드렸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짰냐면, 처음에 강의를, 요것도 취향입니다. 취향. 그러니까 강의를 하루에 몰아들어도 되고 이틀에 나눠 들어도 됩니다. 이게 월요일이긴 하지만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쉴지 2번 쉴지도 선생님이 결정을 하는 요 정도 자율성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월요일에 강의를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월요일에 강의 듣는 걸 넣어놨지만 선생님이 뭐 토요일날 듣고 월요일날 들어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날 모든 것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여기 결정은 선생님들이 자율이고요. 자, 일단은 강의를 이틀에 나누어서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고, 그러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강의를 듣고 나서, 그죠? 기본서를 정독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정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봐야 될 거고요. 물론 기본서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글자 자료, 그래서 아까 글자가 적혀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조와 글자 자료를 가지고 또 누적해서 정독해 나갑니다. 왜 누적이라고 적었냐면 계속 누적입니다. 계속 누적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기출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기출문제가 빨리 출간될 수 있도록, 사실은 25일 날 출간된다고 얘기한 거는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거고 사실은 더 빨리 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출간해 달라고, 저는 다 지금 원고 넘겼어요. 원고 넘겼고 지금 바로 공장 들어갈 예정인데, 그 공장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가 지금 미리 딱 안정해져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릴 뿐이에요.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해서, 지금은 없긴 하지만 이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마치 한국사도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이 기출의 어떤 출제 동향을 알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나왔었던 것들처럼, 지금 한국사 안 되신 분은 빨리 한국사를 따세요. 빨리 한국사를 따시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빈칸도 쓰고 확인학습 문제 드리면, 확인학습 문제가 있을 때는 확인학습 문제도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빈칸 쓰고 확인학습 문제 풀고 다시 누적하면서 원본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그쵸, 정의 완성 빈칸을 써보고, 정의 완성 빈칸을 쓸 수 있으면 정의 완성 백지도 써보고, 그리고 나서 확인학습 문제 풀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보면 좀 의아할 만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출 해설 읽기. 기출 해설 읽기가 뭐지? 그쵸, 이거는 이제 제 기출 문제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보통은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요런 게 보통 기출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잖아요. 근데 저는 기출 문제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문제편과 해설편을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해설편인데 사실 얘는 해설편이라 있고 뭐라고 읽냐면 해설편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편, 기출 문제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답만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요약을 했어요. 되게 까다로운 작업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의 가독성을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글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자를지 다 고민해서 이렇게 요약을 치고 그 요약한 거에다가 답을 적어놨어요. 즉 뭐냐면 기출 문제집을 안 봐도 나중에 기출 문제집 어느 정도 풀었다면 안 봐도 기출 해설집 이렇게 해설편을 보시면 이게 어떤 기출 문제지를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딱 흐름이 다 보이게 기출 문제집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차 내에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는지를 나중에 책 보시면 그냥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 만큼 알 겁니다. 그랬을 때 기출 해설 읽는 게 엄청 오랜 시간을 쏟으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엄청 오랜 시간이 아니라 간단하게 훑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갖가지 것들이 엄청난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잠깐 훑으라는 거예요. 내가 봤었던 것들. 그래야 아 맞다, 기출이 뭐 나왔었지? 아 이거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출 해설 읽기가 막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약 2, 30분 정도 이렇게 2-3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답만 이게 볼드가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가 나왔었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기본서를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본서를 볼 때도 기본서만 펼치는 게 아니라 기본서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조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구조화 자료가. 그래서 구조화 글자 자료도 일단 구조화 글자 자료, 글자 자료가 정교화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정교화된 글자 자료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조화 자료에서 보고 그리고 구조화 자료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기본서를 보면서 얘랑 얘랑을 연계성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죠? 연계성을 높여 나가면서 이제 빈칸, 그래서 용어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정의 완성도 쓰고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기본서 잘 읽고 그리고 기본서와 연동된 구조화 자료 잘 보고 이게 이게 구조화 그리고 나서 용어 암기 잘하고 그리고 나서 정의 쓰기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도록 매일매일 누적한다. 그래서 진행이 되어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드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일병행 선생님이다 하면 이것들을 좀 줄여 나가면 돼요. 이것들을 뒤에 보면 얘랑 얘랑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한 칸 미루고 다 이렇게 줄여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 나간 것들은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거 다 하는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서 누적 정도는 뭐냐면 예전에 봤었던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재수 선생님이라고 다 그냥 여기 모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때의 재수 선생님을 언급하는 건 뭐냐면 초수 같은 재수 선생님 말고 정말 다 모두 다 노력하긴 했는데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용에 일정 정도 수준의 이상이 된다 하는 재수 선생님. 그러니까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뭐 어떤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내 실력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이렇게 초수 선생님들처럼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누적하면서 다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결정을 하세요. 이것도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초수 같은 마음으로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누적을 해서 사상부터 평가까지 누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시간이 아깝다 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상 진도가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아마 이 선생님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생님들은 사상 같은 경우에 거의 하루면 끝나거든요.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을 발달도 거의 하루면 끝나요. 이 선생님들.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개론을 끝냈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하루에 강론 원이 끝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이때의 기본서는 다른 영역의 기본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 교육과정, 과학교육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오세요. 저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나중에 만나면 되겠죠?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과학교육, 수학교육, 그죠? 미술, 음악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들로 해서 아니면 만나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신이 사의 자교, 신이 사의 자교, 신이 사의 자교 반복 이렇게 반복하면서 위에서는 사상, 발달, 놀이, 교사 이렇게 나가면서 그리고 만나면 다시 이렇게 계속 누적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들은 기출문제 풀기랑 해설 읽기도 금방 합니다. 기출문제 처음부터 이미 다 푸는 문제를 너무 당연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고 그래 답 뭐였지 툭툭툭 확인하면서 가고
이미 속도가 엄청 빨라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구조와 누적은 뭐냐면 이미 그죠. 근데 이게 없어 갖고 강론이 없어 가지고 그죠? 강론이 없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완성하고 누적하는 방식들로 나아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저 수업을 안 들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혹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풀어본 것들이 있으면 혹시나 좀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잃지 않을 정도로만 몇 번 이렇게 풀어보는 형식으로 하면서 좀 뭔가 자신의 어떤 정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모의고사 풀기들 등은 왜 적혀 있냐면 여기 좀 실력이 다 된 선생님들은 이미 기출을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이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유지한 상태로서 이동을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내가 아마 막 정의 쓰기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좀 위로 올라가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 중간에 내가 있다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해 나가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제가 제시를 해주면 이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계획들을 세워 나가면서 일을 좀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그래도 됐고요. 그 다음에 월간 연간 계획입니다. 갑니다. 1월입니다. 1월. 쭉 올리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입니다. 1월 되게 짧아요, 지금. 그죠? 2주 강의를 하고 설날이 지나면 끝나 있어요. 한 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가 어디냐면 사상, 발달, 놀이 별로 안 돼요. 그죠? 이거 안 되니까 여기다가 누적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상 그러니까 발달부터 나갔잖아요. 지금 발달부터 나갈 거거든요. 발달 사상 놀이를 계속 누적해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 있는 기출 보시고 용어 암기하고 정의 쓰기 되고 확인 학습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사상 발달 놀이 하고 나서 교사 부모까지 해서 계속 누적해 나가면서 이때 고시문이랑 해시리 그리고 법령 같이 들어갑니다. 왜? 사실 1, 2월 달에 공부할 양이 되게 적어요. 굉장히 공부할 양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어 범위가 짧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밑으로 가면 6월 봐봐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6월 보면 지금 범위가 이만하잖아요. 지금 이만한 범위를 그죠? 이만한 범위, 이만한 범위, 이만한 범위, 이만해요. 지금 범위가 너무 짧다 보니까 선생님 시간적 여력이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못할 뭐 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령 일부 뭐 법령도 엄청 할 건 아니고요. 법령의 일부 이런 내용들도 한 번쯤 살펴보고 해실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해보고 몇 번 정독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그쵸 나중에 바쁠 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쭉쭉쭉쭉쭉쭉 누적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 3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았고 한 번도 좋고 요것도 선생님들에 따라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각가지 선생님의 어떤 특성에 따라 초수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술이 갖춰졌다. 그러면 이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쭉 논술을 끝까지 씁니다. 끝까지 쓰고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 그죠? 거의 5월 말에 거의 끝나죠. 끝나고 나서 6월에 가면 이제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문제가 여기 사상 발달 놀이 문제 여기가 진도별 모의고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문제 영역이 들어가면 진짜 사상 발달 놀이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수학, 과학, 교육, 음악, 미술, 사회 이거를 공부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얘가 메인으로 가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누적해서 전범위를 계속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7월부터는 전범위 누적이에요. 전범위 누적하면서 문제도 계속 나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3, 4회분 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범위 누적을 하면서 이때는 모의고사 암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시험장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공부하는 범위 자체가 계속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범위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줄 것이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한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7회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만든 모의고사 자료가 지금 거의 한 20회분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꼴랑 3, 4회만 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물론 이 모의고사는 여기에서도 풀어봤고
하긴 했지만은요. 네. 그다음에 밀착 관리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막 세워 드렸어. 근데 선생님들이 계획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줌에 지금 최대 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래서 만약에 1000명 선착순 했을 때 만약에 다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한번 시간에 이게 열어 가지고 선생님들과 어떤 계획에 왜 어떤 점이 완성이 어려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수정을 해 나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정말 이미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지나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생님들의 예시를 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량이 이만큼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만큼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공부해 놓고는 다 공부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때는 오전 몇 시부터였지? 한 10시 정도부터 10시 정도부터 해서 제가 화면에다가 제가 기본서라든가 구조 자료를 펼치고 제가 공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외적 영어를 쓰면서 혼잣말을 하겠지 막 혼잣말을 하면서 지금 승화를 봐야지. 승화 다음에 억제가 있는데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로 분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럼 억제는 의식적으로 억제하면서 나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의를 막 암기를 하는 것들을 거의 한 약 9시간에서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각가지 선생님들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변동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제가 쉬는 시간을 월에 한 번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좀 할애해서 선생님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좀 복습하는 기분도 들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50분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이 계획 이야기도 좀 나누고 같은 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날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있고 좀 함께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공부 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정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검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과 벌. 벌은 못 드리지만 그죠? 계획의 완성 여부를 인증을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한 달이 굉장히 빨리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하면 선생님들이 인증하느라 시간을 쏟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어떤 것들을 인증하냐면 자, 일단은 강의 수강 진도 인증은 한 2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요건 조절을 해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인증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인증 안 해도 요거는 학원에서 저에게 자료를 줍니다.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저에게 넘어옵니다. 그냥 쫙 봐 가지고 왜 안 듣고 있어? 이렇게밖에 안 듣고 있어. 막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 강의 인증 딱 우리 진도만큼 따라오셨는지 그리고 나서 월 1회 선생님 아까 플래너 있잖아요. 플래너 보니까 아까 네모에다가 체크했죠.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론 꼭 그 플래너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일병행 선생님, 육아 선생님, 그다음에 뭐 전일제 선생님 각가지 나름대로의 플래너를 세우고 내가 이것들을 성취했다 안 성취했다를 체크한 것들 요런 것들을 촬영 또는 캡처한 후에 카페에 업로드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공지를 드리면 거기로 업로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까 맨 마지막 백미가 뭐였죠? 그죠? 정의 완성 백지 있잖아요. 백지를 컴퓨터로 쓰면 복사를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복사가 아니라 수기로 내가 백지 쓰기를 진짜 안 보고 해야 돼요. 양심을 걸고. 왜냐면 우리는 선생님이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정말 아무것도 않고 수기로 작성해서 촬영한 이후에 카페로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이야, 난 이 정도밖에 암기 못했는데 이 선생님은 요렇게까지 암기를 하셨구나. 이 선생님은 똑같은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방식으로 암기를 했구나를 서로 좀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고 자극도 될 것 같아요. 저 선생님 이만큼 암기했는데 나는 아직 그렇다고 막 좌절하진 말고 그죠? 어떤 선의의 경쟁으로서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땐
문화상품권 크게 100명, 200명, 그다음 50명, 10명 이게 아니라 500명, 500명, 500명 선생님, 500명 선생님, 500명 선생님한테 다 전원 이걸 인증하신 선생님 세 가지 모두를 인증.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만 인증하면 되죠, 선생님들. 두 가지 인증하면 우리가 뭘 보냐면 선생님 강의 제대로 됐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봤는데 2, 3이 됐는데 2일까지 돼 있어. 그러면은 전원 500명, 최대 500명 선생님한테. 근데 500명이 만약에 넘으면 추첨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5월 정도까지 이론 강의 시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6월부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해당 진도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상 발달할 때 수학, 과학 공부한 거 인증하게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쵸? 방법을 모색한 후에 요거는 추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밀착 관리라는 게 그렇죠. 내가 뭐 선생님을 1대1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밀착 관리는 뭐냐면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자율로 맡겼었던 많은 것들을 이쪽으로 제가 갖고 와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선생님의 공부 방법 하나하나를 봐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내 공부 방법까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인증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 실력은 지금 이렇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 선생님은 이만큼 달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 선생님을 역전하기 위해선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계속 자극을 주면서 그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으쌰으쌰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 다독이면서 1년을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요게 제 올해의 원대한 꿈이자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또 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 교재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교수님이 쓰신 자료잖아요. 교수님이 쓰신 자료를 만든 것들인데 교수님이 쓰신 자료는 어때요? 그쵸. 이 임용고시에 딱 정의를 쓰도록 만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막 이렇게 적어 놨어요. 좀 미비된 정의 같은 경우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행이다. 그럼 적응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전의 발달 단계의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새로 짰단 말이에요. 그죠? 정의를 새로 짜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자율이긴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들인데 그 정의 완성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나마 여기 딱 정의를 딱 적어 놨거든요. 이게 딱 굉장히 진짜 이거는 누구도 못 가져가요. 베끼지도 복제도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 교수님들의 전공서를 보고 제가 제 머릿속에서 한번 조합을 거치고 나서 아웃풋된 자료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써야 가장 정의를 짧으면 그러니까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너무 길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절한 길이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채점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고 그 고군분투한 자료가 정의 완성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형광펜을 칠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책을 볼 때 뭐만 보면 돼요? 형광펜만 보면 되죠. 그죠? 형광펜 딱 정의로 쓴 것들만 보게 되고 그다음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좀 밑줄을 긋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구분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은 나는 형광펜을 다른 곳에서 칠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색깔을 하나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을 정할 때 색깔을 그냥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파란색 쓰고 싶어, 오늘은 노란색 쓰고 싶어, 오늘은 연두색 쓰고 싶어가 아니라 색깔에 네이밍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는 만약에 연두색을 쓰겠다. 약속했어. 그럼 앞으로는 계속 연두색만 정의해요. 근데 그 예시는 노란색이야. 그럼 예시는 계속 노란색이에요. 아니면 또 약속을 해. 밑줄은 예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색깔만 보더라도 난 오늘 정의를 보고 싶어 하면 정의를 연두색만 보면 되겠죠? 근데 나 오늘 좀 예시를 보고 싶어. 그럼 노란색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 내가 조금 한 번 더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예, 약속이. 일단은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뭐냐면 정의. 그래서 그 정의 완성을 보면서 형광펜을 딱 그 정의에 해당되는 것만 딱 그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딱 정의만 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시를 더 보고 싶다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약집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자체가 요약집이 됩니다. 요약집. 물론 저도 하나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책에서도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나만의 자료를 정말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거를 할 때 완벽한 표식이 돼서, 그죠? 헨젤과 그레텔처럼 막 과자 던지고 가면 못 돌아옵니다. 막 여기저기 그어 놓으면 못 돌아와요. 딱 진짜 내가 돌멩이 그죠? 확실한 선생님이 돌아올 수 있는 완벽한 장치들을 기본서에 잘 표시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오늘 좀 미비된 이야기라든가 또 선생님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카페에서 좀 답변도 드리고 또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데뷔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